지금 인사혁신처장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기자들이 오늘도 많이 물어본 것 같은데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뭐 유튜브를 한다거나 과거에 어떠한 이야기를 했다 어떤 글을 썼다는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게 다 이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혹은 이 정부와 우호적 관계에 있는 조국혁신당 관계자 뭐 이런 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뭐 이른바 친문재인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욕하고 뭐 이런 거는 글쎄요, 전 그거보다 오늘 새로 이제 보도 나온 이게 더 문제인데 대선 직후에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가지고 김문수 찍은 국민은 우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교육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계양구 이렇게 돌다가 누가 농담한다고 이찍이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게 이거 뭐 어떻게 대선 후보가 무슨 국민을 갈라치기 하냐 그래서 잘못했다고 싹싹 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 우리 유권자 이번 투표한 분들 중에 40% 이상이 41% 김문수 후보를 찍었어요. 그분들 보고 우매하다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인사혁신처장을 합니까? 저는 못 버틴다고. 이건 그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 대통령실 사람들이 이제 원래 입이 없죠. 대통령실 사람들은 그래서 말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속으로는 전부 다 이거 경질해야 된다. 잘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 시간 더 끌 일이 아니에요. 신속히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예, 선영 기자는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허민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성환 선배 지금 얘기한 그 갈라치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포인트로 잡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말씀 잘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국민의힘과 김문수를 찍은 유권자들에 대한 갈라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정권의 주요 요직을 갖고 있는 인사들의 상당수에서 나타나는 친문에 대한 적나라한 적대감이 이제 드러난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친문에 대한 적대감, 친문에 대한 갈라치기 이거가 말마다 SNS에 올리는 글마다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마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친문의 현주소라고 하는 거가 지난 22대 총선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전에 이제 비명행사 소위 친명행제 비명행사로 일단은 거의 그 사실상 절멸 상태로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유영찬 전 의원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그렇죠. 뭐 유영찬뿐만이 아니고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강원 뭐 등등해서 친문 진영에 비명행사 사실 절멸을 했는데 저는 이 최동석이라는 분이 과거에 자기 책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말하고 썼던 글 내용들을 과연 지금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안 봤을까? 대통령실에서 그걸 모르고 이 사람을 뽑았을까? 그 전에 어쨌든 간에 이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구설수를 겪으면서 그 곤혹을 겪으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 사람이 무슨 얘기했는지 무슨 말 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건데. 혹시 얘기 좀 들으셨어요? 누가 추천을 했다거나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좀 더 얘기를 마치면 저는 최동석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알고 저는 임명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친문 진영은 부글부글 더 끓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친문 진영에 대한 이 사람의 성향을 알고도 이렇게 임명한 거는 여태까지 망신 줄 만큼 줬으니 이제부터는 이제 여론에 딸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분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분은 그러니까 오늘 제가 민주당 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김채환이라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을 했다가 한 1년 반 만에 그만두고 다시 유튜버로 돌아갔어요. 그분도 사실 임명했을 때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원래 영어 강사 하던 분인데 이제 직업이 유튜버죠.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극우 유튜버를 인재개발원장을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본업에 충실하게 해라 이렇게 공격을 한 적이 공무원 연수하는 기관인데 똑같아요. 지금 최동석 국가혁신처장이 옛날 그 총무처 장관이거든요. 이분은 극우 유튜버는 아니죠. 막말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공격합니다. 박원순 시장 뭐 피해자 가해자가 뭐 바뀐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질 않나. 또
이재명 대통령은 뭐 헌법을 고쳐서 임기를 더 길게 해야 된다. 10년, 20년 해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빼고는 전부 다 아무나 예. 모든 사람을 다 공격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은 이른바 막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파막인데 파도 막말인데 이 영혼이 자유로운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은행에 계시다가 유튜버로 전업을 해서 이 굉장히 구독자 수가 많아요. 그럼 그렇게 사시면 되지. 인사혁신처장을 왜 맡았어요? 아니 물론 시킨 사람 잘못이죠. 이걸 누가 추천했냐 자꾸 따지는데 추천을 누가 해요? 임명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지고 빨리 경질해야 됩니다. 예, 성한영 한겨레신문 기자도 아주 단호하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경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도 장관 4명 임명식이 있었는데 쭉 봤더니 그 사회를 누가 보느냐 인사혁신처 간부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장이 어쨌든 간에 중요한 자리인 거죠. 근데 중요한 자리에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그 강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와 좀 다르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야기 어제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우려는 당에서도 지금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거 언행들의 부적절한 언행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임명권이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서 우리 국민 여론을 수렴하셔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야기가 있었고요.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도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몇몇 분들 이미 두 분이 낙마하셨고 저는 최동석 이분도 제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발언이 네. 적절치 못한 점이 너무 많았고 예. 모든 것들을 재단하는 듯한 왜냐하면 인사혁신은 적절하게 인사를 배분해야 되고 적재적소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인데 예.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네. 판단적이다 이런 부분에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뭐 있어빌러티 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었다는 거죠. 최동석 처장이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고리로 해서 그 상당히 공세를 펴고 있는데 그 공세의 고리가 반문 반조국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참 얘기를 하는데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이야기도 같이 들어본 다음에 두 분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의 이야기는 YTN 라디오죠. YTN 라디오에서 인터뷰한 내용이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국민들에게 막말하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게 공직 인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철밥통을 깰 수 없는 사람일 뿐더러 공직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이번 인사는 반문, 반조국 코드 인사이며 비명계를 배제하고 특정 계파를 강화하려는 친위대 인사로 참사입니다. 참사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야기까지 들어보면은 이게 사뭇 분위기는 달라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엄호를 하는 듯 하면서도 본인이 사과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금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걸 예. 보면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친명 친 이재명 진영 내에서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의 과거 발언을 통해서 저는 이 친문 진영에 대한 그 차도 살인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어떨 때는 보면 이제 이 정치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의도한 대로 굴러가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대로 굴러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예, 모르겠어요. 이게 딥스테이트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런 그 음모를 꾸미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인사혁신처장이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1급
에서 3급까지의 그죠 고위공무원단을 비롯한 굉장히 주요한 인사들을 검증하고 이거를 또 건의하고 이런 기관인데 여기서 이런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파파막 파도 막말 특정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그런다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특정한 친명 그룹을 제외한 모든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친문 그룹 또 친조국 그룹 옛날에 이제 뭐 돌아가신 박원순 뭐 등등 해서 하여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거침없는 공격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결국 지금 여권 내에 이제 주류는 친명 이어야 하고 친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닐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차도살인이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우상호 정무수석.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비난한 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이거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이분이 했던 발언을 다 알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얘기해 주는 사람. 그런데 뭐 한국은행에서 인사를 오래 했다고 민간 하니까 기업에서 인사 관련 또 교보생명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뭐 경력도 많네. 그래서 이제 덜렁시킨 것 같은데 이거는 명백히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한 겁니다. 큰 실수한 거예요. 빨리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관 4명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식 때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필참 대상입니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오늘도 두 사람 임명했는데 그 자리에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참석했어요. 리허설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미리 대통령 입장하기 전에. 그러면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거를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다 알고 그 자리에 적어도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우상호 정무수석은 당연히 알 것이고 강유정 대변인도 알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미 보고받아서 알 것이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이긴 한데 지금 내부적으로 오늘 성환영 기자나 허민 기자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결론이 그냥 날까요? 버티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요. 예. 제가 뭐 정치인한테 들은 얘기 중에 정치는 지지율이 깡패야.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 뭐 맞다고 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한 지금보다 한 두 자릿수로 툭 떨어진다 그러면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보다는 뭐 미세하긴 하지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그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약보합 오차 범위 이내 약간 괜찮은데 이거 계속 안고 가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빨리 결심해. 그러니까 지금 성환영 선배 얘기한 거 저 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상한 거는 뭐냐면은 대통령실 용산에서 나오는 반응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보면 강하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두 분도 얘기하는데 네.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논의받는 없다는 거 게 없고 생각해 본 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한 논평을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걱정이라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걱정도 안 하고요. 전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꾸만 이게 친문 진영과 비명 그룹에 대해서 망신 줄 만큼 주는 거를 좀 즐겨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약간은 좀 제 스스로도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차도살인까지 얘기까지 한 건데 저는 결국은 뭐 성현 선배 얘기한 것처럼 결국 지지율이 흔들리고 그런 조짐이 나타나면 이건 그냥 둘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꾸 오늘 장관 임명장 수여식 이걸 얘기한 거는 만약에 어떤 뭐 장관이어서 임명되고 나서 자기 부처에서 대통령과 국무회의 자리를 빼고는 만날 기회가 없는데 오늘만 해도 벌써 두 번이나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참석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아마도 오늘 중에는 논의가 돼서 이게 그냥 가든 안 가든 그냥 간다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분명한 자기 입장 표명과 사과 뭐 이런 것들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지금 침묵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떤 형태로 정리를 해야 되냐. 이게 본인이 그만둬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혁신처장을 여기는 인사청문회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임명을 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까? 예, 경질해야죠. 예. 무슨 뭐 사퇴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어. 이게 공무원 조직 전체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건 빨리 다시 정리해야죠. 본인한테 뭐 혹시 사과나 해명을 들어보고 지금 그럴 단계를 이미 그런 임계점을 전 넘어섰다고 봅니다. 네. 예, 같은 생각입니다. 허민인 기자 파파막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네, 파도 막말이고 성환영 기자가
저하고 지금 방송을 거의 넉 달이 다 돼가는데 이 사안만큼 이렇게 단호하고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화가 좀 났죠. 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예. 아니 우리 국민 중에 40%를 우매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유튜브를 하고 사시든가. 유튜버는 그런 말 해도 되죠.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그렇죠. 알아서 하는 예. 거고 그 자기 그 예. 개인 그 저 장치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공직을 맡아요? 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동서 인사혁신처장 이재명 대통령 과연 어떻게 이 사안의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지 이 부분도 여러분과 함께 조영길의 뉴스 직격에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조국 전 장관을 뭐 최동서 인사혁신처장이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이야기도 중간에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조계종 총무원장인가요? 이 조국 전 대표 종교계까지 나서서 이번 광복절에 사면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이미 충분히 죗값을 치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미 당연히 나올 법하고 일부 민주당 의원 또 우원식 국회의장도 얼마 전에 가서 면회했다는 건 아닙니까? 네. 접견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 문제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 어쨌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국가 의전서열 2위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다음에 국회의장인데 2위에 있는 국회의장이란 분이 특정 정치인을 특별면회, 요즘 뭐 특별면회라고 얘기 안 하고 뭐 다른 용어를 쓰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30분 초과해서 그냥 그 소파에 있는 데서 면회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 거가 이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만약에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치를 하면서 조국이 뭐랄까 이게 후원회장을 오래 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뭐 보온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금 공적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고 필요하다 하면은 그것을 은밀히 가서 갔다 오면은 뭐 그건 한데 그걸 결국 다 릴리스가 되고 어쨌든 이게 공개가 됐잖아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지은죄보다 형량이 과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했던 것도 저는 법무장관의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면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아 이거는 결국은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거든요. 아니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의 뭐 사면복권의 결단을 촉구하 용이하게 만드는 뭐 길일 수도 있는데 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아마 형량이 2년인가요? 2년이죠. 2년인데 예. 그것도 12월에 확정이 돼가지고요. 작년 비상계엄 선포되고 얼마 안 있어서 수감됐었죠. 예컨대 무슨 뭐 같은 급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저기 최순실 씨, 최소원 씨는 지금 만 8년 이상을 지금 감옥에 있었거든요. 근데 8개월 만에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자꾸만 이게 우리 가족은 내가 먼저 한다. 뭐 이런 식의 인상을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별로 보기 좋지는 않다. 저는 예. 지금이 7월이고요. 그 남은 게 올 12월도 아니고 내년 12월까지 해야 2년이 꽉 찹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윤석열 검찰의 과잉 수사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일가족을 다 탈탈 털고 이거는 그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검찰권 행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검찰을 기소한 걸 갖고 재판을 해서 2년형이 확정이 됐고요. 그게 이제 자녀 입시 비리하고 청와대 감찰 네.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7, 8달 지났나요? 지금? 그래서 8달 됐습니다. 이건 이것도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다 말씀은 맞는데 이게 너무 이 남은 형기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 8.15에는 포함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들 전망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불교계에서는 원래 좀 죄 지은 사람 다 좀 용서해주고 뭐 사면해주고. 진우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인우 스님이 그 서한을 보냈는데 대자 대비의 부처님의 이게 대자 대비 불교의 정신을 정신이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막 분노할 때도 뭐 백담사에다 피난처 마련해주고 이제 그게 이제 그 불가의 정신입니다. 불교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종교적인 메시지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유력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이 사면 건의를 했다.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냈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잘 안 나서 어쨌든 자 그러면
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뭐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니까 이 사면복권에 관해서는 가장 먼저 그 질문을 받고 그랬을 텐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떤 이야기했는지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일가가 어쨌든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일단 그 판결 내용에 따른 그 죄보다도 양형이 과다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형이 좀 과하다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성호 장관 이야기를 좀 보셨고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그 브리핑을 하면서 이 질문 받고 대답한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 종교의 지도적인 종교인들 그리고 또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 접수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에 매진하고 있는 관계로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80주년을 맞이한 민생 사면은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정치인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아예 지금 얘기가 안 돼 있고 또 문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건 역대 정부에서 늘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생 사면은 준비하고 있다. 근데 조국 전 대표가 민생 사면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이게 또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이 정치 사면 할 수 있습니다. 국민화합 차원에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늘 그랬죠. 예. 네.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는 뭐 특검, 내란 특검을 비롯해서 뭐 김건희 특검 한참 막 수사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제 소환하고 이러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 이랬던 장관 영장 들어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국민화합 정치 사면 이거 할 때는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조국 전 대표를 사면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근거로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1년 정도 지난 시점이 성탄절 뭐 이런 얘기하는 정치인들은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정치인 중에는. 어쨌든 간에 언제 해도 하긴 할 예. 건데 제가 볼 때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한 것이 이제 정답이죠. 지금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런 일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정답이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이긴 한데 예, 정치이긴 한데 지은 죄보다 양형이 과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라고 하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어야 돼요. 정성호 법무장관의 입장에서 특별히 사면복권을 딱 정리해서 건의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이 장관에 있는 사람의 워딩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걸로 끝내야 돼요. 예, 거기서 무슨 죄가 가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정성호 장관의 평소 스타일로 봐서는 조금 지나친 얘기였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얘기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뭐 강하게 또 요청하지 않았겠어요? 그랬겠죠. 예. 네. 그러니까 좀 조국혁신당 의원들에게 또 지지자들에게 또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데 어쨌든 법무부 장관은 이 사면 복권의 또 주무장관으로서 언행에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뭐 이 부분도 뭐 조만간에 결론 날 겁니다. 사면 복권은 발표가 될 것이고요. 사면 복권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당연히 그때 가면은 알게 될 겁니다. 우선순위에 과연 포함될지 뭐 이런 맥락에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를 해나가다 보니까 어제 그 TV 토론이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 대표 경선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다음 주 이 시간이면 우리가 다 알게 되고 새로운 민주당 대표는 누구다라고 또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성환영 기자 어떻게 좀 취재하신 거? 네, 계속 물어보는데 뭐 일단 깜깜이 선거인데 초반에 너무 벌어져가지고 권리당원은 투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뒤집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들 전망을 대략 하더라고요. 특별히 뭐 정청래 의원이 뭐 큰 뭐 실수나 이런 걸 해서 뭐 쭉 빠지는 조짐이 잡힌다거나 이런 역전이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청래 의원이 좀 더 유리한 것 아닌가 이렇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예, 허명 기자 취재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취재도 취재지만 어저께 이제 그 TV 토론 예. 그거를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정청래 후보가 그걸 강조하더군요. 결국 당원이 결정하는 거다. 예. 당신이 오로지 당원. 예, 오로지 당원이다.
당심이 결정한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고요. 물론 다른 말도 많이 했지만 대통령과 함께하게 대통령은 가만 국정만 하시라 내가 열심히 싸워드리고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리고 박찬대 후보는 대통령과 끝까지 책임을 같이 지는 당대표가 되겠다는 식의 얘기를 계속 했어요. 이걸 유추해 보건데 또 취재한 내용도 그렇고 명심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이제 박찬대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예. 그런데 당심은 정청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야 이게 이 언밸런스를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지가 저는 사실은 더 관심입니다. 사실은 저는 승패는 거의 결정된 거 아닌가 보는데 네 예.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당정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겠구나. 두 분과 한번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 그 부분도 지금 새로운 형태의 또 여당 집권 여당의 대선 직후의 첫 대표 경선에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도 이색적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 한번 보세요. 그동안의 집권 여당은 집권하고 나서 첫 대표 경선에서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차기를 노린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관리하고 당정 간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정치들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야당은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정치인이 대표가 돼서 한 4년 5년을 끌고 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번에 만약에 정청래 박찬대 두 정치인의 대결에서 정청래 의원이 된다면 정청래 의원은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 정치를 하고 뭐 그럴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좀 다른 흐름의 결과 나오는 건 아닌가. 성환영 기자님 잠깐 갸웃거리셨는데. 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당내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지자한테 물어봐도 정청래 의원이 다음 대선 주자냐 하면 그런 뭐 자기 정치가 꼭 뭐 대선만 뭐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제일 얘기한다면 중요한 거죠. 자기 정치를 하면 예. 나는 언젠가 대통령 출마를 하겠다. 이게 자기 정치의 본질이죠. 예. 정청래 의원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투자를 해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앞서고 있을 뿐이지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된다고 해서 당정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들 안 보더라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예. 굉장히 처신을 잘할 것이다. 정청래라는 정치인은 그동안에 항상 그렇게 살았다. 맞춰서. 정청래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서울시장 나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생각도 있었지만 그 생각을 정리하면서 내가 대표에 나온 이유가 이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아주 간단한 포인트 한 개만 말씀드리고 예. 이게 우리 이재명 일극 체제 민주당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민주당입니다. 국회의장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됐죠. 이번에 대표도 자기 마음대로 못 시키고 있는 거죠. 예. 정청래 국한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20초. 있는데요. 예. 예, 내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시간이 짧네요. 그런데 당심이 정청래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심을 규정하는 건 또 누군가, 당심의 뒤에는 누가 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이것이 당정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대표 경선 과연 어떻게 나올지. 예,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직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